이거는 해제, 즉 지구지정 해제를 전제로 한 청문회고요. 그 아래는 뭐 시행사나 성균관대학교, 평택시, 경기도 각자의 의견을 뭐 취합을 해서 조합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겠죠. 근데 그 전제는 해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금융 관련해서 각자의 입장이 서로 틀린 겁니다. 지금 뭐 김성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로서 3년 만 3년이 되시고 여기에 도의원 의장님이나 시의원들 같이 지방선거 때 같이 당선이 되셔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지실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참 너무나 실망 내지는 허탈할 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4월 말로 해서 평택시가 20% 지분을 참여를 하겠다 경기도에 와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기도 공무원, 평택시 공무원, 주민대표로서 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세정 특보 시행사 성균관 대학교까지 와서 다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평택시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하겠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주민도 요구한 거고 시행사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연 3년 동안 여기에 계신 분들 평택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평택시민, 도일동, 송탄동 주민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위원님들께서 무슨 일을 좀 하셨는지 저희들은 그게 좀 섭섭하고요. 시행사하고 성균관 대학교,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평택시 20% 지분이 있고 민간사 브레스트 개발 주식회사 80%를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3년 동안 싸움질만 한 겁니다. 서로가 평행선을 그려온 거죠. 시행사는 민간 시행사는 20% 평택시 책임이 있으니까 20% 참여를 해야 된다. 평택시는 니네들이 먼저 해와라. 그러니까 좀 아까 원주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닭이냐 달걀이냐를 갖고 주민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입장만 갖고 싸움질을 한 겁니다. 결국 도일동 브레인시티 수용지역 주민이 그 여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문제가 서로가 주장하는 게 경기도 제가 회의 때 참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7월 2일 날 또 청문회가 진행됐고요. 4월 달에 합의를 하고 5월, 6월 두 달 되기도 전에 한 달 반 만에 6월 17일 날 경기도에서 해제 청문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시행사한테, 같은 사업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주관사가 선정돼서 그 자리에서 금융권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평택시하고 경기도는 이해를 못하겠다. 대한민국 지금 금융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알고 공무원들도 너무나 잘 아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주관사 선정해서 하나은행, 부산은행, 한국투자증권이 자기네들이 9,700억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주단을 형성을 해갖고 세부적인 1조 5천억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아니 한 달 반 만에 해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평택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냐. 그럼 해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사업지에 투자할 놈 있으면 진짜 막말다 놈까지 썼어요. 금융권 데리고 와봐라. 이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평택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금융 관련돼서 너네가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돈을 갖고 와라고. 시행사는 새롭게 평택시가 그동안 참여를 안 하겠다 하다가 4월 말에 20% 하겠다 했으니 새로운 구조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저도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저도 처음에는 니네들 시행사 그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금융권하고 계속 조합을 했잖아. 그럼 그걸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진행된 차원에서. 근데 금융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사업이 출발을 하면은 여지까지 50%, 60% 진행되던 게 이게 스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돼요. 제로에서. 그러니까 금융권이 담당자도 바뀌고 논의되던 게 중간에 진행되던 게 중단되면 다 바뀝니다. 구조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조 5천억에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메이저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이런 데서 1,000억 이상을 투자를 안 합니다. 한 개 사업지에서. 그러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금융권이 여기 브레시티 사업 다 붙어야 됩니다. 10몇 개 금융사가. 거기에 500억, 나는 500억 할게, 600억 할게, 700억 할게. 그러면 금융권끼리 논의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 평택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안 하고서 닫고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갖다가 7년 전에로 되돌릴 거냐? 앞으로 몇 발짝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상호 협의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갈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 원유철 위원님이나 장원철 부의장님 경기도에서 또 역할을 하시고 또 시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오셨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일동 송탄동이 평택의 미래, 평택의 희망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지금 2007년서부터 시작돼갖고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제됨으로써 철탑이 또 여기 송전탑이 설치가 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그러면 철탑 주변 500배터는요 거의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값이 지금 현재 여기 농경지를 가로지르거든요. 이거 얼마까지 갈 수 다운될 수 있을지 상황이 진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님이나 도에서는 또 장원철 도의장님, 부의장님, 또 시에서는 시의회 의장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서 다시 한번 평택시나 경기도 사업시행자 성균관대 이렇게 좀 주선을 해서 그런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대책은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해제가 아닌 묶을 때도 저희 주민들하고 상의한 게 없습니다. 또 해제할 때도 7년 동안 피해 아무 대책 없이 일반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민 피해 대책 진짜 절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유철 위원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기 좋은 의미에서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쓰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기억 없는 시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시대적 상황과 그런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무리하고 또 더 나은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억 없는 시행보다는 지금 국책 사업은 그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하고 종결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은 근데 국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기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 기업 없는 그런 지속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갈등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 서로의 갈등만 계속 유발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그 우리 지역 안내 지역 문제뿐만 아니고 이웃사촌 친구 그 다음에 가족들의 갈등까지 그 유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 사업이 뭐 201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기까지 이걸 끌고 가면서 유지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갈등만 더 크게 하지 않나 그런 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을 내고 그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지 현재 상황을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함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그 서로의 그 논쟁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인 한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결정을 내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각자 간의 그 갈등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브랜시티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애쓴 보상협의회 김준수 회장도 그렇고, 그러나 저도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봤을 때 이미 브랜시티 사업은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 우리 송탄동 주민이 그간의 재산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이나 이런 데서 좀 어떻게 좀 보상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산이 다른 문제도 많고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장차는 수반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이렇게 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내의 갈등 구조를 유발시키는 것이 송전탑 문제입니다. 송전탑이 브랜시티 사업이 뭐 무산되면 송전탑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어쨌든 송전탑은 또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 밀양도 우리랑 뭐 송전탑은 같지만 여러 가지 송전탑 규모는 여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뭐 대통령도 관심을 갖는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 밀양 뭐 송전탑 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총리 또 산자부 장관도 현재 몇 번씩 내려가서 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송탄동의 송전탑에 관해서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주민들이 실력 행사를 해서 또 분노를 폭발시키고 이런 그 막장까지 갔을 때 이런 그 가래로 막을 정도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렇게 좀 그 해결을 하는데 좀 힘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저도 이렇게 겪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야지 또 다시 이게 진행이 되버리면 또 수년째 또 고통만 또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또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래서 이번 참에 뭐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이 송탄동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원균 장군이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 국가적인 워크숍 때 제가 나가서 우리 원균 장군에 대한 그 대변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학자들이 보면 원균 장군을 굉장히 폄하하고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게 대체적인 그런 그 케이스인데, 그래서 당신들이 사실 작전을 아느냐, 전술을 아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훌륭한 장군입니다. 사실 저도 군 출신입니다만은 원균 장군은 정규 사관학교를 나온 거고 이순신 장군은 말하자면 비정규 사관학교를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의 큰 문화재인 오늘 장호철 우리 부의장님이 여기 특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커져 있어요, 사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원균 장군은 좀 더 격상시켜서 좀 초라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초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랬지만은 우리가 1000만 평 이상 군사시설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우리 평택이 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평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육상의 해상의 그런 전술 장군인데
이거를 좀 더 우리 원시 여기 지금 종친에서도 많이 왔을 겁니다만은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종친에서도 좀 더 합심 단계를 하고 또 우리 평택 나와 경기도가 합심 단계를 해서 우리 원균 장비원료는 좀 더 크게 성역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 그 sultan동에 지금 그 이 동광아파트 그 일대에 보면은 사실 새마을운동에 여기가 어디 보면은 본부장입니다. 그 시조입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그 지금 돌아가신 그 김기호 그 대선배님이죠. 그 선배님을 가장 그 존경하고 모델로 삼았던 것이 바로 저 숭탄동인데 어떻게 지금 다른 데가 뺏기고 가고 있어요. 이게 새마을운동에 지금 그 이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지금 서울이라든가 성남에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게 시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에. 그래서 우리가 뭐 박물관은 어디 갔든지 지금 그 비석 몇 개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좀 너무 초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 아까 문화의 그 체육 예산도 좀 데려다가 경기도에서 좀 이렇게 시초로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엄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엄나무. 지금 저 원균 장비묘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 엄나무 있습니다. 이게 수백 년 된 그 나무인데 그 엄나무에 보면은 그 장애복지대학에서 지금 송탄동 사무소로다가 우회전을 하려면은 그 위에 부채도로가 없습니다. 교통선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엄나무가 그 이 자동차 매력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엄나무를 존치를 하고 보존을 하려면은 좀 더 품위 있게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부채도로도 만들고 여기 지금 그 원국장님 저기 출장소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제가 그 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이제 원의원님서부터 다 이렇게 시의원님까지 여기 한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더 예산을 좀 다른데 지금 아까도 보면 쓸데없는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저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에 좀 그 뭐 큰 돈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편했던가 아니면 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평택 대학교 앞에서 우리 진이면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국도 우회도 설계가 당초 사업 계획에서는 고덕 국제화지구 LH공사 쪽에다가 평택시에서 도로 개설을 협의를 해주었었고, 그 다음번에 소탄 IC까지 평택서 오르는 것은 소사벌 LH공사 쪽에다가 협의를 해줬다가 LH공사가 사업비 부족이나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협의해준 게 민간 사업 자본도로라고 평택에서 진이면까지 나가는 것을 유리화도로로 지금 설계를 돼가고 있어요. 근데 동고리에서 저기 양지까지의 엄청난 긴 도로도 돈 한 푼 안 주고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리고 평택시에서 돌동을 지나가는 그 짧은 구간의 유리화도로라는 건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또 타시군에 이용하는 도로를 왜 평택 시민의 땅을 제공하고 마을을 가로자르고 자료구면서 지나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 대단한 사선 국회의원님과 또 두 분밖에 안 계시죠. 경기도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고 또 순탄동을 처가집으로도 연구되신 시의장님 그리고 고정민님도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이 철탑 문제, 이런 도로 문제, 사실 송탄동으로 지금 다 악재만 들어오고 있어요. 브레인시티 성균관대학교에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했으니까. 근데 철탑 문제하고 유리화도로하고는 이거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사업 변경이나 아니면 위치를 바꾸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부의장으로서 제가 특히 송탄동 민원을 많이 하시다 원균장님요. 그거는 뭐 우리 오는식 본부장님하고 제가 오죽하면 사당까지 방문하면서 너무 취약하다 그래가지고 지사한테 직접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히 있고요. 우리 동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친, 그 다음에 우리 선출직, 그 다음에 도지정이지만 저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지정으로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도에서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브레인시티는 지금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업자가 시하고 브레인시티 주식회사하고 계속 논쟁 속에 제가 그 대표단하고 개입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개입을 해서 도에서 실국장님들하고 한 15차례 정도 도에서 회의도 하고 저희 부의장실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철탑과 연계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브레인시티가 취소될 경우에는 이 철탑이 그냥 갑니다. 이 철탑은 어느 한 일부분만 빼고 취소하는 게 없습니다. 이 국가적인 사업이라 어느 지역만 한정해서 요걸 빼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단 브레인시티가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전시 5대5로 해서 이게 지중화로 갑니다. 이게 맞물렸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브레인시티 대표단하고 제가 어쨌든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벌써 수건 사업입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 국제화 지구 지정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없습니다. 단 이거를 대표단하고 또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도에서 경제부지사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자리를 한번 제가 추진해서 한번 면담을 하고 최소한의 주민 갈등이 최소한을 내다보서 지역구도 아니던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새누리당 의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아픔과 슬픔을 항상 같이 하고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정책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박힌 실장님, 과장님, 부지사하고 한번 면담 신청을 해서 청문회 진행심 절차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사실은 1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만료 기간이. 근데 이제 너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서 행정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담을 통해서 한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공 역사를 간직할 수 있도록 성역화 작업에 신경 쓰라는 말씀, 또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 성공한 대한민국의 국민운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택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 또 엄나무 문화재 관련된 말씀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논의해서 다음 보고 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장원철 부의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둬서 우리 주민들의 걱정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지영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이 특별법과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평택지원특별법은 한시법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평택만 특별히 지원해준다 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이라고 이름을 져줬는데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지원, 두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재정 지원은 뭐냐? 10년 동안 약 18조
이 7천억에 이르는 돈을 10년 동안 나눠서 평택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민자 부분이 14조고 국가 예산이 4조, 경기도에서 7천억을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평택 지원 특별법이 첫 번째 우리 혜택이고요. 두 번째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를 막기 위한 법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공장과 대학을 못 짓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평택만 공장과 대학 인구 유발률이 가장 크다는 공장과 대학이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평택지원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삼성과 LG, 성균관 대학이 그동안 유치가 가능했던 거고 또 그 관련돼서 국비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이 법이 2014년 끝나버리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끝나버리면 2014년에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제가 4년 동안 또 추가로 연장해 놓은 거죠. 돈도 더 받아야 되고 이 국책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18년까지 연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국방위원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주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원장으로 그때 일을 맡아서 스스로 맡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오해 없으시고요. 아무튼 지금 마무리 말씀으로 제일 지금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최대 현안인 이 성균관대학교 브레인시티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가 제일 큰 관심사이라서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이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성균관대학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참 모든 일이 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도 희망의 끈이 있다면 그 끈을 가지고 어떻게든 듯이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선출직들 정치인들의 몫이고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들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주민들이 이 피해를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준수 대표님 또 송윤석 우리 회장님도 좋은 제안 많이 주셨고 우리 차일 회장님 또 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말들 잘 녹여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참고해서 정말 이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뭐 그냥 늘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청문회 절차를 시작된 거고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온 거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균관대학교 좀 오른쪽으로 좀 하자. 저는 그리고 그렇다고 이것이 마냥 끌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지혜를 좀 모아서 주민들의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고 성균관대학교가 이주됐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니까요. 그걸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신 말씀 참고를 해서 저희 모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벌써 2시간이 가까이 되는데요. 장시간 동안 우리 송탄동은 물론이고 우리 평택시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시는데 진심으로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지역 발전을 하는 그런 그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평택의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마지막 인사로 이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